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오늘은 고질라 엑스콩 뉴 엠파이어 후속작 이슈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볼 텐데요. 최근 박스오피스에 따르면 영화 고엑스콩은 전 세계에서 약 3억 6천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기록했죠. 하나로는 약 4,880억 원 정도 되는 수입으로 이미 손익분기점을 돌파했으며 이번 주말이면 킹 오브 몬스터의 흥행 기록인 5,250억 원을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레전더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몬스터버스 시리즈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콩스컬 아일랜드의 성적 약 7,674억 원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고엑스콩의 제작비는 약 1,830억 원으로 몬스터버스 시리즈 사상 가장 적은 제작비가 들었고, 고엑스콩은 아직 개봉 2주차를 달리고 있기에 성적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계속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괴수물이 비주류이기 때문에 고질라처럼 유명한 캐릭터가 등장해도 극장가를 휩쓸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해외에서는 다행히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몬스터버스 시리즈가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고데콩과 고엑스콩의 감독인 애덤 윙가드는 최근 디스커싱 필름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몬스터버스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자신은 이미 두 편의 고질라와 콩 크로스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 자신에게 마지막 3부작으로 이 크로스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것은 영화 제작자로서 마다할 수 없는 유혹이라고 답했죠. 그러면서 그는 아직 자신이 생각한 괴수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지 알고 있다며 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의 반응으로 보아 고엑스콩의 흥행에 성공한다면 무조건 후속작이 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이미 이전에 고데콩을 통해 본 적이 있었죠. 다만 그 당시 고데콩은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공한 케이스로 덕분에 후속작에 대한 루머도 한창 돌았었는데 그 후속작의 제목은 바로 콩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루머에 불과했지만 놀랍게도 이번 작품에서 콩의 아들 격인 수코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고엑스콩 이외에 고질라 주니어가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고, 애덤 윙가드 감독은 이 질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헤이세이 고질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최고의 고질라 영화 중 하나는 고질라 대 데스트로야입니다. 이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고질라 -1과 초대 고질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고질라 영화에는 없는 감정적인 극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그가 말하는 극치는 결말 부분에 있었습니다. 작중에서 고질라 주니어는 데스트로야에 의해 사망하고 이에 분노한 고질라는 그를 물리치는 것에 성공하지만 결국 멜트다운이 일어나며 살부터 뼈까지 모조리 녹아내렸는데요. 그는 이 작품의 결말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아름다웠다면서 경의를 표했죠. 헤이세이 고질라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고질라 대 데스트로이아는 사실 오리지널 고질라의 팬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작품으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물론 애덤 윙가드 감독이 이 작품을 언급했다고 해서 데스트로이아가 등장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미 몬스터버스에는 그와 관련 있는 버닝 고질라와 옥시전 디스트로이어가 등장한 적도 있었고, 스카킹과 시모와 달리 데스트로이아는 인지도 높은 오리지널 대괴수이기 때문에 최종 보스격인 데스트로이아가 실사화된다면 과장 조금 보태서 전 세계가 열광하겠죠. 아무튼 그가 이 작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애덤 윙가드 감독은 고질라 -1의 감독인 야마자키 타카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아이맥스 홍보차에 진행된 다소 형식적인 인터뷰였지만 내용이 꽤 재밌었죠.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My love for Godzilla started whenever I was probably about 6 or 7 years old. The Showa era Godzillas, like the
ones from the late 60s, early 70s. I remember we were playing on like daytime television, and and as a kid it impressed upon me in a big way because I already loved like dinosaurs and things like that. But like the thing I liked about Godzilla and Mothra and all those characters is that they were real characters. And so those sequences in the original Godzilla movies, where you're really just with the monsters and they have their own dynamics, really spoke to me a lot as a kid. 僕が子供の頃は野球中継が雨で中止になるとゴジラの映画をやってたんですよ。で雨傘番組って言われてたんですけど、その頃はだから本当に父親は野球がすごい好きだったんで晴れろ晴れろと思ってるし、僕はゴジラが見たいから雨降れ雨降れと思ってたんだけど、最初に見た時は多分ものすごい怖い体験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でも怖い中に何かすごい魅力を感じてしまって、なんと怪獣映画を作ることで生活してる人がいるんだってのが分かったんで、もう絶対その仕事やりたいと思って。I think Godzilla's been, so popular over the years because, you can just take Godzilla -1 and, my film Godzilla Kong the New Empire, and these two films couldn't be more ton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 think that's what's so cool about Godzilla is that, metaphorically, tonally, he's just very versatile in terms of, what he can mean and represent in the movies. その時代その時代の何かその時代を映し出す鏡にもなってる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ゴジラっていう IP のこの長きにわたってずっと人気を保ってられるっていうことの一番大きな理由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恐ろしいものが恐ろしいゴジラで強いゴジラを見たいっていうのが一番原点にあるんで、どうしても作るとそういう方に行っ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ただその昭和のゴジラのすごいおっしゃってるようなサイケデリックな楽しいゴジラっていうのはそれはそれですごくゴジラの大切な要素なんで、それをアダムさんがやってくれてるからこそ僕らは反対方向に思いっきり触れるっていう意味で、そのゴジラっていう IP の幅広さをずっと現代でも維持できてると思うんですよね。だからそれはもう本当にお互いのパートを精一杯やることっていうのはすごくゴジラにとっていいこと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If I was programming a triple feature for IMAX, the three movies I would pick would be Godzilla vs. Smog Monster, Godzilla -1, and then I would say Godzilla vs. Destroyer. 初代1個目、GMK シン・ゴジラ、あとアダムさんのはゴジラ対コングをやりたいですね。ゴジラ対コングの最初敵同士だったのが2人が共闘してメカゴジラと戦うっていう展開がものすごい実は好きで燃えましたね。IMAX の大画面で見てみ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けど。Okay, so now that you've seen GXK, is there one sequence, from your perspective that you would recommend people seeing in IMAX? でも IMAX 一番聞くところはどこかな。やっぱりラストの戦いがもうやっぱ IMAX で見たらもう迫力がすごすぎてみんなすごく興奮すると思いますけどね。お互いにすさまじい力を持った者同士の戦いなんで、一つの動作で周りはたくさん大変なことになってしまって、それを IMAX で体験できたらすごいゴージャスな映画館に行くべき映画っていう風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風に思います。逆にゴジラ-1を見て、ファンが絶対 IMAX で見るべきだと思うシーンとかショットは何だと思いますか？ I would definitely have to say the sequence in -1 where Godzilla's in the city and you have that great shot where you show the scales and they're popping up, which I thought was such a brilliant idea. It's kind of like a gun cocking or something, but I thought that was a really, really amazing sequence, especially for something that, after 30-something Godzilla movies, you would think that there wouldn't be a
a fresh way to show off Godzilla using his atomic breath, and you managed to pull it off somehow. Which is impressive too, because Shin Godzilla, I thought, had the second best version of that up until now, which was whenever he's firing his beam into the ground and it's firing out. So kudos to you there. Thanks for coming out. It's been a real pleasure meeting you. So, はい、すごく楽しい時間でした。いろんなことをすごく考えてるっていうことが伝わってきたし、 Absolutely. Good. はい。 Let me give you a hug. 자, 이렇게 오늘은 고엑스콩 후속작 이슈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보았는데요. 같은 듯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 두 고질라 감독의 만남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괴수물을 꾸준히 만들어준 사람들 덕분에 모나크 레거시 오브 몬스터즈부터 고질라 -1, 고질라 엑스콩 뉴 엠파이어까지 다양한 고질라 작품들과 함께 저는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 무자비한 데스트로이아까지 나와준다면 와, 저는 정말 행복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몬스터버스에 관한 제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올 테니 이번 영상도 아주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